주민들, 구독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미있는 스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첫 번째 그 촬영을 하고 나서 조회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 재미가 없나 싶어서 이걸 안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저 자신을 위해서 계속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저 살아나가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스님들이나 불교인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많은 스님들, 족적을 남긴 많은 스님들이 있는데 그 스님들 중에서 한 분만 꼽으라 그러면 어상대사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상대사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상대사님은 625년 신라 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쌍두마차가 있었습니다.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대사는 어상대사보다 8살 많은 형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호대사가 먼저 입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자기 어상대사는 자기 그 가정이 진골 가정입니다. 왕족이죠. 상당히 집안이 괜찮은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저렇게 살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스님 길을 걸었던 모양입니다. 여러 스님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족적을 남긴 스님들을 보면 상당히 똑똑하다 해야 될까요? 아마 그런 분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원효 대사님도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만은 의상 대사님도 많은 책을 남기고 아주 우리 불교에 있어서 획을 긋는 그러한 소중한 분입니다. 자, 그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분이 이제 스님을 할 거라고 해서 안암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안암 스님은 그 경주에서 상당히 이름이 있는 그러한 스님이었는데 찾아가서 스님,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스님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너희 부모와 그리고 임금님께 허락을 받고 오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임금은 진등왕이었는데요. 같은 이제 뭡니까 친척이었죠. 그래서 허락을 받고 스님의 길을 걷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신라는 고구려 신라도 백제도 마찬가지지만은 국교가 불교였습니다. 상당히 불교를 많이 정치적으로 밀어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시기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는 게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것을 그 불교로 인해서 이렇게 민의를 모으고자 하는 그러한 강한 의지가 그 정치권에서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의상대사가 자기 친척이고 빠르고 직계고 그런 사람이 선임이 되니까 얼마나 진등양 입장에서는 좋습니까? 그래서 막 밀어줍니다. 그래서 불현계곡 아시죠? 저 경북 울진 가는 그 계곡, 정말 그 계곡, 우리나라 계곡 중에서 제일 예쁜 그 계곡을 택하라면 저는 불현계곡을 택하는데 거기다가 불영사절을 먼저 짓습니다. 불영사에 관련된 많은 전설 아닌 전설 9개 용이 있었는데 용을 있어서 용이 안 나가고 있으니 거기다 화자 불을 넣으니까 나가더라. 그런 어떤 전설, 그런 어떤 재미있는 설화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짓고 그 당시에 가만 생각해보니까 불교의 최고의 그 왕성한 그 학문의 그 체계가
있는 나라는 당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로 한번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원효 대사님하고 같이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첫째 가는 길은 육지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육지로 가다가 그 고구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구속돼서 있다가 고생하고 못 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10년 후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60년 정도 됐을까요? 그때 이제 원효하고 같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려고 하다가 원효는 돌을 깨칩니다. 하룻밤 저녁에 이제 잠을 자다가 그 무덤에서 밤에 갈증이 나서 마셨는데 해골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마시고 그 다음날에 일어나서 돌을 깨우치죠.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그래서 원효는 가지 않고 의상대사 혼자 공부하러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10년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엄대사 화엄종의 대가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수많은 공부를 하게 되죠. 거기에서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로 다시 신라로 다시 넘어오게 됩니다. 그 넘어올 때에 뭐 어차피 공부를 하면 졸업 논문이나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종을 다시 정리해서 딱 200일자로 줄여서 만든 그 개가 있습니다. 개. 이렇게 여러분들 절에 가면 절 바닥에 보면 한자로 만자 비슷한 거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그 보살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장하고 뭐 연불 내고 하는 거 봤죠? 예, 그게 법성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음일성 법계도입니다. 그거를 뺑뺑 돌면서 200열자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 하음경에는 수많은 그 글자도 60건 뭐 30건 이렇게 많은데 압축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가져와서 하음경을 우리나라에 이제 신라에 이제 가르치고 그렇게 하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있습니다. 그때 그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에 그때 선묘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선묘라는 여자를 만나서 선묘는 그 의상대사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의상대사도 뭐 사랑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그 사람은 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살자고 하지만은 그 사람 말을 뿌리치고 도망이 아니고 다시 신라로 돌아오는데 배를 타고 오는데 선묘낭자는 그 가는 그거를 차마 같이 왔으면 참 좋은데 바다에 몸을 던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용으로 변신했는데요. 가는 그 바다의 용으로 변신해서 가는 길목을 지켜줬다고 그렇게 합니다. 선묘낭자가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의상대사가 와서 선묘낭자가 몇 번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양양에 있는 낙산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는 기어이 가는보살을 만나야 되겠다. 가는보살을 만나야 되겠다. 가는보살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도저히 못 만나니까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때 선묘낭자가 용으로 돼서 다시 나타나서 의상대사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의주하고 받아서 거기에다가 다시 절을 만듭니다. 그게 낙산사 절입니다. 그 유명한 동해안에 우리나라 최고의 아름다운 절, 동해안의 아름다운 절 하면 낙산사이지 않습니까? 의상대사가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영주에 가면 부석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묘낭자를 위해서 절을 만듭니다. 그 절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 가보니까 많은 종파들 이렇게 미신을 믿는 이런 종파들이 있었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선묘낭자가 그 도력을 이용해서 돌이 있지 않습니까? 큰 바위가 하늘에 떠서 그 사람들을 위에서 이렇게 해서 겁이 나서 다 도망갔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절을 세우는데 그게 영주에 있는 부석사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옆에 보면 선묘낭자 사당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의상대사의 이러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에 의상대사는 선묘왕자를 못 잊고 평생을 못 잊고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아마 의상대사는 선묘왕자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렇게 했나 봅니다. 의상대사님은 나중에 오래 살았습니다. 나이가 그러니까 625년에 태어나서 70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78살까지 사셨네요. 그러면서 그 신라 시대, 통일 신라 시대, 그러니까 신라 진덕왕에서 무열왕을 거치면서 문무왕, 신무왕, 효수왕 이렇게 5 임금을 거치면서 정부의 수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많은 절을 이렇게 만든 그러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신라시대에 하암종이라는 종파가 있어서 거기에서 그 많은 뭐 원효도 마찬가지지만은 하암종에 대한 체계를 만들어서 했지만은 의상대사가 하암종의 체계를 잡아서 우리나라 불교에 기여한 면이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도 우리 그 불교의 대승불교의 큰 줄기는 하암종이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다음에 하암종 그 다음에 부처님의 그 여러 가지 그 설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의상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스님 이야기하니까 제가 생각해도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그러나 저러나 조금 막 도움이 되면 저는 막 좋겠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노래는 송악사 노래 산모들이 바로 돌아 송악사 이끈 갈래 갈래 깊은 산속 헤매나 밤벌레의 구름대 별빛 곱게 반주를 좀 넣어서 해볼까요? 2절은 별빛 곱게 내린 항아리 그리운 날 비 내게로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